태어나는 순서하고 키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네. 김보희 선생님 저 인정해줬죠, 그거.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12명의 아기가 낳는데 태어나는 순서, 키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음악에 나타난다는 거. 딱 이거 하나입니다. 개념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오병 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천 명이나 대기구로 남았는가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불교에서 손해 화석이라고 합니다. 손해에서 아무리 물건을 도시해도 결국은 남더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적분의 문제로 봐서는 미분적분의 문제, 수학의 문제, 컨셉으로 파악하세요. 제가 울진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아무도 없는 우리 원성대 보셨나? 안 보이시나요? 예, 이 나이에 저기 저 형님 고종사청 형님인데 15, 16살 때 저분이 대성고등학교 다녔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울진 산골짜기에 있는 전도와 여름방학 때 내내 수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 실력으로 제가 대학 입학시험 치는데요. 수학 문제를 내가 한 번도 안 틀고 다 푸는 것 같아요.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수학까지 지금 그 시골까지 수학까지 왜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완전히 숙포자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리고 수학을 컨셉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적분, 오병 이어 기적 그게 바로 컨셉이라고 하는 거. 예, 바로 여기 오늘 그러니까 한 집안에 왜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키순서하고 키순서하고 낳는 순서가 다른가 하는 거고 그걸로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면 수학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제가 이제 한 20분 내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제 그 1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 공부가 왜 다르다. 그 다음 2페이지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 문화에서 마지막 쪽에 아무것도 없이 남기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에 와서 또 이제 기호학도 있는데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와가지고 어제도 한경한 분께서 이렇게 나라가 공급 한정에 한일 국서를 갖다가 반대를 했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이라는 말을 수분이라는 수분이라는 개념하고 같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7페이지에는 바로 우리 한태동 박사님의 이론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그 12페이지 보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딴 데서 우리가 그 머리에 있는 문제를 못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항상 못 배웠다는데 여기 강의소 선생님, 동경, 강의소 선생님 시, 이창호 선생님의 역사기식 충분한 우리 가운데 한산호의 해운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제가 활용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마지막에 이 음악의 문제가 어떻게 신화와 창조 설화와 관계가 되는가 그게 18페이지에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 창세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창세기와 어떻게 다른가 이 오종무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과를 잘 부르시는 분이에요. 문과 공부를 이끄는 걸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시연으로 부르시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피타고라스 통과의 문제가 어떻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연결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1페이지로 이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우선 실기에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냐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올라갈 때 이를 끊는 것은 바로 음의 키의 순서하고 같다는 거예요. 키의 순서. 키 순서예요. 근데 그 밑에는 기술 같으면 이렇게 7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브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도씩 끊으면은,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5로 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솔이 되죠. 그렇죠? 네. 솔 다음에는 솔 다음에 레가 되고, 그 다음에 레를 또 5도 위로 올라오고 라가 되고, 그 다음에 미가 되고, 이런 식으로 8도씩 끊을 때를 그걸 7도형이라고 그러고, 5도씩을 끊을 때를 갖다가 5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그 7도로 끊으나 5도로 끊으나 막판에 마지막 가가지고 딱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 나는 그 음의 양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옥타브마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옥타브형 그거를 항상 우리 말은 짝짝이라고 해요. 아니 짝짝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을 하면 짝이 딱 맞단 말이에요. 신발과 짝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짝짝이라면 이게 짝이 안 맞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복사적인 신이지 7도형으로 끊으나 5도형으로 끊으나 7로 끊으나 5도형으로 끊으나 옥타브로 끊으나 5도형으로 끊으나 똑같이 가서는 똑같이 되는데 왜 그것이 맞아떨리지 않고서 그렇게 조금 음의 양이 남아서 성악하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의 귀를 거슬리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김후건 교수님께서 우리 김효건 교수님은 여러분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제 경영학과 교수인데 지금 현재 공연예술 대학원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작곡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작곡 가운데 뭐 첫사랑, 그다음에 영혼의 바람대요. 영혼의 바람대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 때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로 그런 거 작곡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 작곡하신 추모곡이 그만 너무 좋아서 이러시고만 대통령 어느 뭐 아주 그냥 추모곡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통령 뭐 그때 추모곡을 불렀을 때 정치적으로는 보시지 마시고 이 피타고라스 콤마 아까 말씀드린 7도로 끊었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길이를 주고 이 반을 잘랐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딱 도 했을 때 반을 딱 잘라가지고 기타를 치면 높은 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죠? 반을 중간대를 딱 잘라버리면은 그것이 뭐냐면 높은 도가 내가 저 오카리노를 가져와서 시연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방정막 있고 이쪽으로 못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인데도 도예요. 도인데 반을 딱 잘라가지고 치면 높은 도가 나 한 옥타브 넘어갔다는 거예요. 2대 2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로 자르면은 3대 2로 자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3대 2라고 짝짝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3과 2니까 짝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5도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5도형을 자를 때 하모니가 된다는 거예요. 뒷부에서 그렇죠? 도와 그 다음에 도끼리는 하모니가 안 되는데 5도형으로 3대 1로 짰을 때 도, 솔끼리, 솔라끼리 여기 밑에 있죠? 레라끼리, 라미끼리 5도로 자를 때 3대 2로 비율을 자를 때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모니를 이루는데 3대 2를 자를 때가 무엇은 아이가 태어나는 발생 순서 생명이 태어나는 크리에이션 새로운 발생은 3대 2로 짝짝이가 나야 발생이 되지 이렇게 딱 2대 1로 맞아버리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후건 교수님께서 실제 이 연주를 하실 때 작곡을 하시거든요.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작곡을 하실 때 이 피타고라스의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김후건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에서 평생 취미를 했던 그 작곡이나 피아노 연주, 합창 지휘
이런 공연 같은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허접된 게 있어서 우연히 식사하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 관련된 거를 좀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겹쳐서 그냥 두서없이 여러 석학 선생님들 계신 데서 미리 말씀드릴 게 되지는 않는데 그냥 참고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신기한 게 도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도에서부터 위도까지 12개 도하고 도샵이라고 부르는 그 레샵, 미 다음에는 또 샵이 없고 파가 나오고 파 다음에 파샵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12개 음계가 나와서 그게 8번 반복되는 게 이제 피아노 음계로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저희는 이제 그걸 키라고 부르는데 도에서 시작해서 음계를 만들던 도샵에서 시작해서 음계를 만들던 그게 일정하게 반복되는 처음 이제 음악을 학습했던 거는 평균율이라고 부르는 서양 사람들이 이 피타고라스 콤마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12개로 쪼개가지고 그걸 각각의 음계 사이에 배분을 시키면서 위치시키면서 사람의 귀는 그 6센트 정도보다 내려오면은 같은 음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옆에 주파수 기계를 대놓고 하면은 두 개가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인간의 귀는 그 구별을 못하는. 이제 제일 신기한 게 이제 그 12개의 어떤 조에서 시작해도 이 조와 상관없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린 이 나이 때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조율을 할 때도 조율사들이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도하고 도를 이제 처음 기준 주파수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주파수 기계로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도하고 발생 순서 5도가 되는 완전 5도가 되는 소를 도에 가장 아름답게 울리는 지점을 찾아서 이 현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율을 하다가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어디냐면 도에서 솔 다음에 레가 나오고 솔하고 레를 조율한 다음에 레하고 라를 맞춰서 또 조율하고 라하고 미를 조율하고 미하고 시를 조율하고 거기까지는 되게 다 편안하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하고 파 샵을 조율할 때부터 귀가 도하고 솔을 조율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게 어렵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훈련받은 조율사들이나 바이올린 연주자들 중에 경험이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지점에 조가 나오면은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이나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조표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샵을 붙이고 음계를 만드는 거기서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 콤마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실제 음악에서 경험하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조와 불편하게 느껴지는 조 사이에 어떤 이 화성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음악인들의 노력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뭔가 음악의 세계에서 완벽함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노력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었고, 그걸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은 그런 조로 작곡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건드리거나 기타를 건드리면 악상이 갔다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는 분석은 안 되는데 직관적 또는 심리적 직관으로 듣고서 이거 아름답구나, 아름답지 않구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 피타고라스 콤마를 인위적으로 꾸리는 과정 속에서 어색함이 내재된 부분에서는 잘 작동이 안 돼서 여태까지 태어난 세상의 모든 작곡가들이 작곡한
서양 평균율의 그 작곡 조성의 빈도를 보면 이제 편안한 조성률로 작곡이 일어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넘게 되는 현상을 현장에서 경험을 오래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합창을 저는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고 오래 했는데 서양 음계를 피아노를 가지고 합창을 할 때 아카펠라라고 하는 합창의 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가 없이 소리만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지점에 가면은 사람의 귀가 다시 본능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 완전 5도나 완전 4도를 기반으로 한 화성을 만들었을 때 지휘자나 단원들이 느끼는 쾌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연주를 하고 곡이 끝나면 분명히 들을 때는 완벽하게 연주를 한 것 같은데 그 5도를 맞춰가면서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피아노에 그 끝난 음을 누르면 안 맞아요. 조금 올라가 있거나 조금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경험이 많은 지휘자들은 절대로 노래 끝난 다음에 빨리 그 다음 곡의 피아노 소리가 안 나오게 하죠. 왜냐하면 음정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합창단이라는 노래를 평가를 받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이 피타고라스 콤마라는 게 서양 음악의 음계에서 어떻게 보면 성가스러운 부분이지만 실제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한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 이걸 이제 피아노나 악기로 한 5번만 반복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왜? 마지막 고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고문을 할 때 그 도레미파솔라시 또는 12음계에서 도, 샵, 레, 리, 쭉 한 다음에 시 그리고 도를 절대 안 쳐줘요. 그리고 또 그걸 반복해. 그러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뇌파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옥타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어떤 배음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그 지점을 본능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5도씩 올라가는 거를 이 아름답게 느끼는 지점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억제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다. 그게 이제 현대 음악으로 올수록 또 재즈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부협이 돼서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인위적으로 피타고라스 콤마를 느끼게 하는 그런 거를 텐션이라고 작곡의 기법으로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최근에 올수록 그런 텐션을 활용해서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가 더 난이도가 높은 작곡 기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지점까지 현대 대중음악들은 진화해왔고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음계의 그 평균율 규칙성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음악적 음계를 만들어가는 시도들이 주파수를 숫자로 확인해가면서 작곡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이런 음악 세계가 새롭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피타고라스 콤마를 아카페움에서 어떻게 인식했고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동양 음계에서는 선문선이법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꼭 듣고 싶어서 청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 음악 측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동양 음악 측에서 김보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민병찬 교수님 연대 수학과 정말 세계적이고도 우리 한국이 그 문화 속에서 수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다음은 40년 전에 허지와 한국이나
그렇게 나와가지고 일본하고 짝짝이 저와 같이 한 40년 만에 다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보희 교수님께서 일단은 이제 국악 차원에서 말씀 주신데 민병철 교수님께서 지금 이 1시 반에 회의가 있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민 교수님께서는 그 한태성 박사님의 그 이제 글에서 나타나는 소위 이분적분, 그러니까 자연로고 그 한마디 말해서 오병이어지죠.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도시적 자체의 5천명이 나눠 먹고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수학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참여해서 영광입니다. 저는 또 오래간만에 우리 윤진 박사님 뵙게 반갑습니다. 지금 김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만난 게 90년대 초에 제가 퍼즐학회를 시작할 때 그때 오셔서 퍼즐한 개념이 이제 이가 논리라는 이가 아니라의 컨셉이 아니고요. 어떤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감에 있어서 김사영 교수님이 굉장히 철학과 연결해서 상당히 저희가 새롭게 많은 것을 또 배우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채 안 된 몇 주 전에 우리가 또 뵙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아카교회범 한태동 선생님 하신 거 여러 가지 전에도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전공하는 유상수학을 또 한태동 교수님이 많이 또 공부도 하시면서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카교회범 책 주셨는데 읽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자연 노고를 통해서 어떤 그 설명을 하라고 오병이어 설명하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됐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연계가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단 소개해드리면 그 김상현 교수님이 하시는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도에서 그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수학이 인류문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서로가 그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음악과 수학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여러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앞에서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 시대에 오늘의 사고 체계는 사실 다 완성을 거의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학파가 물리적 세계의 모든 이해는 수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플라톤은 뭐 여기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플라톤도 우리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 추상적인 부분은 결국 수학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과 한 개, 배 한 개, 뭐 한 개 할 때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공통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정신세계의 추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더욱이 철학과도 같이 연계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과 수학, 특히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내시라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본음을 찾기 위해서 그 말굽을 한번 퉁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그 말굽을 두드릴 때 그게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거기에 탁 앞으로 치면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걸 압축의 현상이 일어난다. 공기가 압축된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으로 압축이 되면 공기가 한쪽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또 희석이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 또 압축이 생깁니다. 그래서 힙압고 압축이 계속 공기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거를 커브로 그리면 삼각함수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사인이나 코사인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나 색이나 흐름이
그런 파장들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수학적으로 다 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리에르는 학자가 17세기에 모든 소리는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어학기든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 수학적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정말 수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피아노 말씀도 하셨지만 피아노의 건반, 흰 것과 검은 것도 사실은 등비급수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 진동수 자체가.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듯이 피타고라스가 처음 만들었던 음계가 그게 진동수 계산, 이게 이제 1대2, 2대3이라고 하는 게 그 비율로 전부 계산이 됩니다. 동양 음악도 마찬가지로 3분 2길이나 손익이나 이것도 1대2, 2대3의 비율로 전부. 다만 계산법들을 조금 다르게 함으로써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음계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처음에 만들었 피타고라스의 음계 자체는 이게 조금 고세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평균시켜서 뭐 평균비례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을 해서 음을 이제 만들어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와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동의 흐름은 결국은 수학적으로 다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학과 음악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그 특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악학교원도 결국은 이해 가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 수학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화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 파장의 그 그림을 보면 어떤 파장의 두 소리가 흩어질 때 그 마디가 잘 맞아 들어가면 화음이 생기고요, 안 맞아 들어가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학의 그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화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된다는 그런 면에서 수학과 음악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수학과 음악이 정확하게 배움된다는 면에서 선생님의 책이 또 여러 가지 제가 이해 못한 아직 깊은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내면의 세계까지 가셨는데 또 계속 저도 읽어보고 나중에 더 많이 이해되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 전공 분야가 교수님들 한 자리에 모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만큼 악학계 보면 호두가 많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학제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늘 모임을 계기로 해서 이런 학자적인 모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자기 전공에 따라서 이것은 뭐냐, 이게 지금 7도형,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 삼조 설화가 두 종류가 나와요. 어,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이것은 이걸 이문서라고 그러죠. 네? 이문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게 볼 것 같으면 창조 설화의 방향이 달라요. 1장 1절부터 1장부터 신의 이름도 엘로힘이고, 뭔가 창조가 시가 되면 창조가 무생물부터 생물로 고동동으로 발전한 데인데, 이게 2장 4절 가면 엉뚱하게 완전히 다른 신의 이름도 제이문서라고 그러니까, 네. 신의 이름도 바뀌어요. 이게 제호바라고 해요. 신의 이름도 바뀌어서 창조 순서가 다른. 이게 바로 뭐냐면 음악에서 말하는 7도형과 5도형의 차이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인 화두를 던져놓고 우리 신학자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심심하지 않도록 자기 전공 분야하고 어떻게 하게 되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품마라는 건 뭐냐. 뭐 이제 제가 이제 화두부터 먼저 던져놓을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피타고라스 품마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그게 11조예요. 11조. 그 때문에 이 7도형과 5도형 이 질서를 정확하게 천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유대인들이었고,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태어났고, 거기서 바로 기독교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신학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이게 지금 7도형과 5도형이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연관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엄마가 이게 뭔가 하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거기 이제 옥타브형하고 3대 2 그러니까 새로운 발생은 반드시 수가 3대 2, 3대 4, 4만 4원 그 다음에 5대환 유시에도 같아요. 반드시 이게 짝짝이가 돼야 돼요. 딱 맞으면 안 돼요. 2대 2, 3대 3 이거 맞으면 지금이에요. 반드시 이게 엇박자가 되어져야지 거기서 새로운 수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3대 2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의 7성, 3분의 2의 13성 이게 바로 이겁니다. 2의 7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옥타브형을 바로 7번 자성을 하라. 그러니까 3분의 1을 13번 자성을 하라. 그러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 끝에 보는 것 같이 0.13 얼마 차질이 생긴다. 이게 피타고라스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런 차질이 생기느냐? 바로 음악의 기본적인 음역 구조 때문이다. 즉 그게 보실 것 같으면 음악을 보시면 가운데 원조를 두고 완전 4도, 완전 3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음이라는 걸 두고 그게 다른 음, 반드시 그러면 중앙과 주변을 나눌 때, 어떤 음과 그게 다른 음을 나눌 때, 이 말은 중앙과 주변을 나눌 때, 전체와, 아까 우리 이동훈 교수님께서 한사상이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와 부분, 중앙과 주변을 나눌 때, 그때 바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마다. 아까 우리 김홍기 교수님 이게 그냥 피타고라스마가 그냥 음악이 생기고 이게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골치 덩어리예요, 아주 이게. 그렇지만은 이제 이 춘향전에서 우리 설중하게서 춘향전에서 이 피타고라스마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개념으로 흥미로운 우리 여봉성 선생님은 우리 문학 속에서 이 피타고라스마가 얼마나 해학적이고 익살인가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작가하도록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아니 뒤에 가면 이제 춘향전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부터 이 피타고라스마가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 정말 우리 학제적인 전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준비되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 바라고 밑에 이제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김수인 여사님 보셨죠? 아까 보신 것 같은데 쓰세요. 이 여사님하고 우리 저기 세종회관 뒷뜰에서 김밥 그때 서경일 교수님도 계시고 김밥을 나눠 먹고 이게 김밥이 그때 상당히 많은 양을 가졌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김밥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예, 이겁니다. 이게 피타고라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의 의심 동시에 또 누구 것도 아닌 또 그거는 절대로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 신성불가침적.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사이를 많이 두고 만드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이 하나하나 그렇다면 이게 비슷하면 다들 이제 아마 자기 나름대로 발산하실 거예요. 그렇게 적어서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할 때 제가 특허권을 줄 테니까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여기다 자료를 넣어가지고 강의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피타고라스마가 뭔지 알겠죠?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 옆에 보세요. 나이테. 맨 마지막에 나이테는 그 나무의 표피하고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보세요. 다섯 내리는 순간 이건 완전히 이 전체와 같거든요. 이건 마지막 무슨 동시에 전체와 같거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마지막 것 나오는데 하나님만 그 자체가 전출이에요. 이걸 가지고 브라이트와 1871년에 순서수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수학이 완전히 그냥 수학과 개념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도방선에서 이원대 교수님하고 설중환 교수님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공잘 보는 노인에서 다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 노인에서 좀 승식을 받아서 먹은 다음에 만두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보세요. 마음대 아무도 손도 안 돼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6사람이 앉아서 6개를 다 따로따로 공기에다 따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바하가 했어요. 그걸 평균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하나 남겨두자. 이거 피타고라스가 이 순종률이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이 서양 사람 같으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제일 마지막 왕새우 같은 게 마지막 남아요. 아무도 손 안 대요. 예. 이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고심해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계도 세까지 50개 가운데서 처음 거는 반드시 따로 떼놓고 나머지까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양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신성하고 위험하고 손을 대서는 안 될 귀신의 영역이고 마귀의 영역이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 들어서는 안 돼요. 대강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 콤마의 개념이 대강 몰아내는 거예요.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육판에서 도계불륜모 전부 다 이렇게 제껴져야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엎어지면 점수를 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는 건 어떻게 다 엎어졌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기 점수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다 엎어졌어요. 일완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줘서는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다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사고방식에 슈메르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이런 놀이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점수를 안 줬어요. 다 엎어진 거에 대해서 점수를 안 줬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뭐에다가 점수를 준 거는 이게 바로 대각선 논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바꾸세요. 가로를 바꾼 다음에 흑은 100을 흑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5개가 전부 다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고도의 아까 이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이 대각선 논법 이걸 모르면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영순위하면 아파트 영순위하면 그거는 꼴찌가 아니고 가장 좋은 뭐 묻지도 말고 당첨되는 거. 이런 한마디 말해서 5를 0과 같이 보는 바로 이 뭐에 해당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콤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5번째 열이에요. 5번째. 그래서 5열이라고 해요. 이 5열이라 그러면은 우리 박영규 교수님 아시겠죠? 5열 문제가 뭡니까? 간첩이죠, 간첩. 6.25 때, 50대, 60년대는 신문에 좀 간첩이라고 절대 간첩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5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열에서 벗어나서 그 사회에 연속이 되기도 하고 연속이 안 되기도 하는 이게 소위 뭐냐면 연속체 가설입니다. 뭐라는 것은 동해골 루트하고 연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100년을 걸었어요. 서양에서는 이게. 된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안 된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1970년대에서 폴 코엔이라는 사람이 나서 연속이 뭐하고 동해골 루트 연속이 된다고 하는 것도 증명이 되고 연속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증명이 돼.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옳다는 게 증명이 돼. 이게 불교의 화두하고 같아요. 이게 바로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청주경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천일일주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데 음보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천지인 질서 가운데서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1023, 723, 123 이렇게 나옵니다. 1에서 짝짝이로 나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발생 순서예요. 이 좋은 천주경 문서 이게 문헌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우리 학계에서 팽개치고 있는 현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는 박정수 선생님 잘 들으시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는 저는 이 태극기 가운데 이건 안 된거 같아요. 태극기 가운데서 저기 근과 고는 이거는 뭐냐면 음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근과 근을 할 때 근은 순서대로 아까 스텝 바이 스텝 순서대로 잠깐 음을 양으로 바꿔 나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옥탑이고요. 그렇지만 이 감하고 이 물하고 수 이거는 순서대로 바꾸면은 배가 안 나와요. 예.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 하나는 근본되는 형이고 감리계는 이건 뭐냐면 오도형이고 예,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점점점 얼마나 음의 질서라는 것이 여기 질서 속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우리 하도 낙서라는 게 있는데 하도라는 것은 이건 바로 예, 이제 여기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 음악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도 낙서를 얘기하는 거 신앙하신 분들이 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그러니까 그 음을 중앙에다 음을 두고 그 줄변에다 음을 배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 바로 에덴 동성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가운데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는 거하고 주변의 나무를 구별하는 거. 중심과 주변을 구별해버린 거. 신이. 중심의 과일을 손대지 말라. 주변 거는 나무거든. 이게 바로 이 피타고라스 콤마가 나타날 임세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예, 이게 볼 것 같으면은 하도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 괴가 음효와 양효가 발생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할 때 키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낙서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감과 리를 가운데 뒀잖아요. 감깨하고 리깨를 중앙에 뒀어요. 하도라는 건 근깨하고 본깨를 중앙에 뒀고 이건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이 질서가 하나는 7도형이고 하나는 5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정력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중국에서 나온 하도 낙서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본껴 밑에 2000이라는 말이 써여 있죠. 2000. 그 밑에는 또 7지라는 말이 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콤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국 하도 낙서에서는 그 엑스트라로 생기는 그 괴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피타고라스 콤마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아시겠죠?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이건 그러니까 벽계에 와가지고 정라선이 감과리 이거는 엑스트라 되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중국에서 우본하고 주자가 자살을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벽계가 아니라 14벽계가 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콤마에 해당하는 감과리를 하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콤마를 불필요 하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서양적 중국적 사고방식이고 그거 없이는 질서가 성립 안 된다는 거지. 감과 리가 없는 감과 리랑은 입춘하고 바로 입추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게 없는 그걸 넣어야 우주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10천간 12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천간은 가로정경 10개고 12지는 12개였어요. 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막판에 짝이 안 맞는 걸 술해예요. 개돼지예요. 개하고 돼지예요. 그 개돼지는 천간은 남자고 12지지는 여자인데 짝이 안 맞으니까 마지막 술해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제네레이션하고 결합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돼지라고 해요. 그게 피타고라스 콤마가 여기에서는 뭐냐면 개돼지의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점을 칠 때 이제 공망점이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 걸려버리면 공망에 걸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쪽으로는 올해 미타가 뭐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정품 뛰어나가지고 타상형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보도형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3분의 2니까 어떻게 0.66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무리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음이 저렇게 이 타상형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그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똑같은 일인데도 저렇게 퍼져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적으로 바로 이 음을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걸 가지고 그냥 들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그냥 원리동이 돼요. 이게 바로 7도형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가고 있으면 매비스트로 똑같은 길인데도 이 매비스트로 했을 때 길을 준다. 3분의 1. 그게 왜 그러냐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문이 같아져 버렸으니까 이 같은 위상, 이건 이제 김정진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위상에서 결국은 같은 두 개가 음은 같은데 음은 다른데 같은 음을 내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오늘 처음 내 책을 낸 주인도시 계기다. 말한 이유가 음도 주객이 주가 계기 되니까 주가 되기도 계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체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따로 이게 주체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오늘 주체가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책을 내어가지고 내가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바로 뭔지 이게 쉽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은 거짓말할 때 참말을 할 때 이게 바로 이제 거짓말에 없는 엑스트라게 참말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학에서는 기표와 기미. 예, 이게 좀 뭐냐면은 이 여기 상품을 이렇게 놓고는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상품하고 포장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품하고 포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기의라고 그러고 이게 기표라고 그러고 기의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바로 그 말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이게 방법이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의 문제가 뭐냐면 힘이 2.10개를 가지고 사람을 들고 나와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람으로 마이크를 아들이니까 지금 그 차이가 생기는 거. 예, 이게 바로 이 구약 성서 기자 정말 논리학 수학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코드가 들어있는 창세기를 어스틴이 다 훔쳐버렸습니다. 인간이 무슨 뭐 죄를 졌다. 그 죄가 지은 것이 원죄가 됐다. 그래서 말하면 그 원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들 구약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 탄생을 이해할 것 같으면 그거는 정말 앞으로의 3차, 4차 삶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앙과 주변, 에덴 동산을 중앙과 주변을 만들고 이름과 사물을 나누고 신이 중심에 있고 인간이 주변에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생긴 피타고라스 콤마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신학을 신학적 상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 마그리트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파이프죠. 파이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그림을 두고 파이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림과 사물과의 관계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6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구청선생님들 이 지붕에 대해서 좀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광화문 가면은 이제 경복궁 가면은 궁정 건물에 이렇게 잡상이 이제 끝에 이렇게 잡상이 이제 얹혀 있는데 사실 이 잡상은 이제 왜 얹어놨느냐면 이제 이 잡상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뭐 도깨비나 굉장히 신령한 이 상징들입니다. 이 동물들이 여기 뭐 원숭이도 있고 도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얹어 있는데 왜 이걸 얹어놨느냐면은 이제 이러한 잡상들이 이제 잡기가 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 잡상은 이제 사실은 선생님 여쭤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게 잡상은 사실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사실은 이게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 근본은 우리의 이 건축은 지붕 자체가 마구의 그
마구의 신성을 간직하고 있어서 어떤 그 잡기가 오지 못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잡상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상일 교수님의 지금 이제 이 악학개범 신문가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 시조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조가 3, 4, 3, 4 이게 짝짝이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4, 4, 4로 가면 어렵죠. 3, 4, 3, 4 이렇게 가야 되고 중장도 3, 4, 3, 4로 가고 끝에 가면 이제 3, 그 3은 감탄사가 들어와야 되고 5가 바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피타고라스 한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위에 이제 그 건물 지붕 위에 이제 그 공을 얹어놓은 걸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이게 경회로하고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전에 경회로에 있는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게 청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청 황제가 너희들이 임금보다도 높는데 왜 이 숫자가 작느냐? 그래가지고 경회로에 그게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연애 베푼다. 그러니까 확실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걸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하는 건축가들이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막 잊어버려요 그냥. 이거 올리는 걸 이거 잡상이라는데 이 동물상을 올리는 걸 잊어버려요. 이 쳐다보고는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어처구니들이 건물하고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걸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올리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제 맷돌에서 그 요철 있지 않습니까? 맷돌에서 요철 그걸 어처구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는 데가 요철 부분이 암수 만나는 데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처구니라 하는 것은 반드시 사물이 형성하는데 어떤 데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데서는 그거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이게 어처구니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콤마도 바로 그것은 어떤 부가적인 것으로 위에 잠깐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게 없이는 맷돌이 돌아가지 못한 바로 이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적어놔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왔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한태동 박사님이 해놓으신 작업이에요. 피타고라스 콤마가 왜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동양에서는 서양하고와 달리 반드시 음악을 갖다가 양음을 나눠요. 도가 양이에요. 도가 그러면 레는 음이 돼요. 미는 양이 되고 파는 음이 되는 거예요. 도레 미파가 전부 양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물론 이제 황종, 대패, 줄이 이렇게 나가지만 말은 나가지만 똑같이 12월이고 똑같이 같다는 거. 점을 갖고 이게 왜 같느냐 할 때 남성수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고대 바벨로니아 즉 한마디로 슈메르 민족이 바로 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명사적으로 제가 늘 얘기한 슈메르 기운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서양 음악이 이 동양 함어하고의 스케일이 갖는 것은 고대 바벨로니아 그 위로 슈메르가 또 우리하고 문명적 기운이 같기 때문에 그 같지 않느냐 하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기운의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음과 양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양, 도, 미 이렇게 돼가지고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나간다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올라가서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동양에서는 음을 반드시 음양 대칭 개념으로 파악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선을 그으니까 저는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한옥의 지붕이 현수곡선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 박사님의 공헌이고 이 피타고라스 콤마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을 최초로 밝힌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음이 자꾸 나오니까 이 골칫덩어리다가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것만 고민했지 그게 생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박사님은 이렇게 배열하니까 이렇게 양률과 음률에 있는 점들을 갖다가 Y축에다가 투사를 하고 또 X축에다 투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YX 자성이에요. 이거는 중학생도 다 하지 않습니까? YX 자성하면 보면 X, Y축에서 이렇게 그냥 직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 Y축에 잘 들으세요. Y축에 스테이션하고 오더형이 나타나고 X축에가 옥타브형이 나타나요. 오늘 그냥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딴 건 참마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 한평 박사님이 이 위대한 공사님의 공헌이에요. 절대로 이건 누구나 고칠 수 없고 감히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어요. 네. 요새 못된 놈들 남을 채워갔다가 처음 변제하고 자기처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문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이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게 거시적으로 X축, Y축에는 실도형이 나타나고 X축에는 Y축에는 옥타브형, 오더형이 나타나고 X축에는 이제 집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미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솔, 미, 도 이거와 결부시켜도 여기도 요 사이에서도 피타고라스 콤마 같은 숫자 미상적으로도 나타나더라 하는 이게 이제 그 한성 박사님의 이제 이 공헌이고요. 그러면은 저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페이지에 보세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3분 손익법이에요. 가운데 3분의 3을 가운데 두고 3분의 3에다가 1을 빼니까 3분의 2, 3분의 3에다 1을 더하니까 3분의 4예요. 그러니까 3분의 3, 1을 중심으로 해서 3분을 빼고 3분을 넣어요. 이게 3분 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 손익법을 E라는 값에다가 삼분의 4성 이렇게 자성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갈 때 이거는 여기 이제 이거 곱하면 여기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아까 그 양률수, 음률수에다가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양률수와 음률수에 선이 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E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구조예요. 야, 여기 또 덩어리가 하나 있다. 고기 덩어리 하나 있다. 그냥 귀찮으니까 한국이 귀찮잖아요. 그래 뜻에서가 N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N 이렇게 이걸 N 100%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조금만 하나인데 그걸 이런 분들이 나누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여기 1이 들어가요. 여기 1이라는 건 항상 모든 수의 제로수가 1이니까 이 황룡이 있거든요. 또 도에 해당합니다. 이걸 다 더했을 때
우리 그 이원재 교수님께서 2.71, 2.28 이게 어디서 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2.27도 2.79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끊느냐 여기서 끊느냐의 차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해가 이게 바로 자연로고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산기에 파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파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278에 하는 자연로고에 해당하는 N이라는 데 로고 오퍼레이션 자연 로고 값이에요. 이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회사가 2.27에 값은 생각으로 어렸을 때 자축계를 이런 거 아시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무슨 자축계를 이런 거 수학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값이에요. 이게 자연 로고 값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덩어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자꾸 나누는 이게 어디서 발달을 했냐면 바로 공리계산법이죠. 왜냐하면 이자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 독립부 계산법은 우리나라 개성 상인들이 서양에 전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덩어리 하나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걸 부서기를 다 더했을 때 남는 것이 2.2718이고 그걸 갖다가 그게 2라는 거죠. 2에다가 3분 손익법을 적용했을 때 바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 북쪽에 볼 것 같으면은 2에다가 3분 손익법을 계산했을 때 바로 이 5항에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서 점을 찍어 나갔을 때 아까 말한 분수 곡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근데 저의 중요한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한 집에 12형제가 남는 순서로 순서가 다른가 보고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변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값, 자연호흡값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한태동 박사님의 창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김용훈 교수님하고 얘기대로 우리가 도대체 한태동 박사님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가져갔을까? 이게 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아인슈타인하고 저도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때 아마 괴델이라든지 수학자들인데 배우지 않았을까 기억하는데 그 밑에 10페이지 볼 것 같으면 바로 이게 라이프니츠가 이종호 교수님 라이프니츠가 비슷한 것을 그렸어요. 그게 좀 뭐냐면 X, Y 요거 이제 김명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현수 복선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건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투사해도 되고 이렇게 투사해도 돼요. 이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이게 위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졌을 때 X축에 Y축에 투사되는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화이트헤드의 세대성이를 두선 책정을 느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헤드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뭐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생기냐면 바로 중력, 물리적인 중력의 끄는 힘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데에서 화이트헤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기하학적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거지만 이게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 버리면은 쌍둥이가 지상에 있을 때하고 우주 여행을 할 때하고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간대가 달라졌다. 그리고 남산 타워가 밑에하고 꼭대기하고가 얼마나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700조분의 1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강정모는 고층 아파트에 13층하고 아래층하고 시간이 달려가는 거 아시죠? 물론 우리 바로 어디 있느냐의 위상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것.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주장이고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김정진 교수님의 이게 공헌이죠. 그럼 여기 대해서 김정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이트헤드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화이트헤드 전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김장현 교수님이 제 번역한 책을 보고 오늘 와서 이야기를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구에서 잠깐 왔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김장현 교수님
이 책이나 또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일종의 돈키호테가 좀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전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학회에 와서 발표하시면 다들 기인이 또 오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요, 이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동양 특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정서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이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내 것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다시 해석을 하시고 또 그게 수학이나 다양한 문화, 특히 유시나 이런 것들과 관련을 짓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주역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근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대 학문가철학의 축이죠. 근데 라이프니츠는 조금 아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였고 뉴턴은 좀 인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수학을 이제 사형기하기나 위상학이라고 해서요. 뉴턴의 수학을 양적인 수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이프니츠 수학을 좀 질적인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 구분줄로 해보시면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성질을 꼭 수적으로 꼭 측정하는 게 아니고 원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라이프니츠는 얘기를 합니다.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형기학이나 위상학을 통해서 충분히 라이프니츠 입장을 받아들이는데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가 아니고 이 음악이나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무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가 무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문화는 수학이나 음악, 다양한 사회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과 악학개범을 연관시키는 전체적인 논리가 현대에 와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의 논의를 넘어가서 현대 수학은 이제 양적인 수학에서 질적인 수학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아핀 기하학, 사형 기하학, 위상학 기하학에서 어떤 조건에서 수학을 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지고 뉴턴이나 칸트가 사유했던 방식을 우리가 근대적인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양적인 GMP를 통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이 논의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학적 사고가 우리 몸 안에 이미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김상일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라이프니츠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뉴턴이 가지고 있는 건 미적분을 통해서 인스턴트라고 해서 화이트헤드는 그게 심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정의하고 해서 항이나 개체를 중시하는데 라이프니츠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오행을 보면 목과 토금수라고 하죠. 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화와 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고 사이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부록에 제가 번역한 책을 이제 교수님이 참조하셨는데요. 화이트헤드는 항보다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지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전체적인 것은 위치인데요. 이 위치가 항상 변화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항상 이 부모가 자식을 사회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이 드시면 어떠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전 같으면 우리가 선형적 함수로 따지면 A라는 것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비선형적으로 보면 요즘은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있으니까 자식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아까 도객을 윤모도 마찬가지고요. 역설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요 가장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해요. 한 가지는 집에 가면 효도를 하고요. 밖에 나가면 공경을 하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화이트헤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퇴계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가 음주 단체입니다. 알코올 중독 방지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술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술이 이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술하고 내하고 싸우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사람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이길 수 없다는 대상적인 마인드, 객체적인 마인드가 태계 선생이 얘기하는 공경의 마인드고요.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면 현대는 관계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합니다. 이 부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인슈타인은 빛이 일정하고요, 빛보다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화이트헤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화이트헤드의 위치 개념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얘기는 앞서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요, 이 고전역학이 아인슈타인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뉴턴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화이트헤드는 이게 토폴로지라든지 이 사형기학을 통해서 질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 얘기했던 상대성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논박은 있지만 현대 토폴로지의 발전을 통해서 화이트헤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계 차원에서는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반 차원에서는 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헤드 맨 위에 그림이 느낌에 거기서 나오는 그림인데 그걸 수능 박사님하고 같잖아요. 지금 여기 점선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실 것 같으면 그 필기해가지고 화살표를 그릴 때 가로 세로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위치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걸 제가 밑에 그림은 U판에다 넣은 거예요. U판에다가 우리 U판이 위대한 건 왜 이런 위대한 건 오늘 그 이영희 교수님 대구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방대한 사상을 다 설명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시켜서 죄송합니다. 어쩌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판의 위대에서는 뭐냐면 많이 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여기도 있고 요것만 있죠. 뒤에가 안 틀리는데 도개골 유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본다면 이게 반대로 봐. 이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돌아.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내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전 방향이 다른 데도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에서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도 이름이 같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판이 얕보지 마세요. 윷놀이. 별의별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권천문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정말 하다 보면 전부 유치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면 유판 그 뭐가 왜 해야 되는가 아주 고등 집판문 아니면 안 나오는 그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판에서 내 구퉁이에 다가 도가 뭐가 방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가 이제 그게 위치에 따라서 그 다른 것 같지만은 음악에서는 그걸 이름은 이명동문 같은 데서 다른 데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음악이 나타나는 거고. 자 이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이상학적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 위치에 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동일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가. 여기 우리 한상목 회원 가운데 방비서 신 한번 쓰세요. 보시죠. 뒤에서 겸손하게 뒤에 앉아 계시죠. 네. 이 방비서 시인께서 쓰신 이 시를 우리 오동님께서 낭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시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하시는 제가 절제 이 느낌이라는 또 이 소리를 내게 돼서 영광이 되고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사광복단 3태극을 읽고 있는 오종훈 대표로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좀 부탁을 드려서 제가 하는데 제 느낌대로 제가 이제 불력함이 되든 뭐든 하여튼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낌 1년 밝은 이마 위 광맥을 잇는 물결 끝모를 노래 새로운 파도 숨현이 짚어가는 고요 속에 온순한 푸른처럼 별이었을 나체 샘물 비비추고 바라보는 삶 짧은 밤에 잉태된 각각이 두 변세 앉은 우름무늬들 어느 벼랑에서나 물보라 피니 산줄기 깊어지리. 시편이 소개가 됩니다. 야성교가 또 소개가 되는데 이 시는 인들이 타인 낙해알 거기에 지금 실려 있는 시를 제가 가져왔고 여기 박미서 시인께서 한 10편 이상을 지금 시를 쓰는데 전부 다 수학적 구조예요. 집합 그리고 이상기하 그다음에 그 분노 대화군 이런 자기 자신을 이 시가 시소적 수학인지는 모르겠고 수학을 시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라이프니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수학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수학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음악이라고 했어요. 딱 마찬가지고 시인들이 수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수학을 하면서 시를 즐기는 것이 바로 또 시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 속에 무슨 수학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3년의 보슬 같으면 별이었을 낮결의 뇌물 사연에서 짧은 밤에 잉태된 갑박 그 밑에 내 밑에 내보시면 낮볕이라는 말은 한낮 되는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언어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 전용 한글 학자시고요. 성함은 무돌 김선기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언어학을 하시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결국 음악이다. 언어학이지만 이건 결국은 음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좀 연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작곡가고 처음엔 또 서양음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막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에서 아버지를 뵙게 돼서 그 다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서 작곡에서도 향가나 고려가요를 복원하는 작곡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해외 한민족 음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남편의 영향으로 러시아, 중국 지역에 있는 해외 독도의 음악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잘못 선생님께서 저는 사실 한양대학에서 키워낸 이재지만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개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1000명이 한 학기에 1000명이 오는데 그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를 가르치고 대중음악과 한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점점 영역이 커졌는데 우리 김상일 교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학개범에 관한 연구를 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김상일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악학개범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서양음악 작곡 이론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강의를 하면서 그 국악에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서양음악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서 진정한 작곡가가 되려면 정말 국악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악학개범이라는 그 이론이 상당히 그 동양 음악의 기본이 되면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3분의 2, 3분소리, 3분의 1을 하면은 5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5도에서 5도에서 그 12번이 올라가면은 현재 한 옥타브에서 12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그 오버톤 시리즈라서 배음 관계를 살펴보면 2분의 1이 되었을 때는 한 옥타브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었을 때는 한 옥타브에서 또 5도 관계가 되고, 4분의 1인 지점을 놓고 보면은 2옥타브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배음 관계를 봤을 때는 그 어울리는 소리가 안 어울리는 소리, 그래서 그 도레미솔라를 설명을 해놓은데요. 지금 그 악학계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는 도레미솔라가 궁상각치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학계법에서 또 국문학적으로 또 연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설순치후는 그느무스 의잖아요. 근데 그것이 궁상각치우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음악은 상하 1, 2 집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궁이 가운데 있고 도레미솔라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궁상각추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솔라 도레미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학과에 있는 고려 가요를 다시 역보를 할 때 제가 도레미솔라로 해야 되는지 솔라 도레미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우리 김상현 교수님이 그 한태동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쭉 봤는데, 제가 한소정 교수님 논문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그 굉장히 그 장점은 그렇게 어려운 한태동 교수님의 그 이론을 그 후세 우리들이 음악하는 사람들도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음악적인 숙제는 아직 못 풀으신 것 같아요. 조금 아마 다음 권에서 또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음악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실 악학계범이 1493년인가요? 1년인가요? 예, 15세기에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면서 음악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악기의 문제,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궁중에서 춤을 출 때 그 악률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지요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데 그것은 당나라 시대 때 당의 음악들을 이렇게 악보 고도보로 해놓은 건데요. 거기에서 음악을 연구한 그 서양의 학자들이 한 5명이 박사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근데 그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고대 음악은 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솔라 도레미로 시작됐다는 것. 거기서 황종이 C냐 아니면 궁이 G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저를 교수님 통화하셨는데 신현영 교수님, 현영 교수님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 이해되는데 저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을 하시는 중에 왜 12음을 갖고 5조로 하면은 60조라는 게 악학계범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것은 12음과 12음을 나란히 이렇게 놓고 쭉 저기 하나씩 반응씩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국악 쪽에서는 제가 왜 궁이 시용궁상이 그건 시용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요 평조도 솔라 도레미고 대면조는 라 도레미 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가리킨 거는 솔라 도레 파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도 표준화가 되지 못했고, 만약에 그 표준화를 원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우리 김상현 교수님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음악학자들도 이제 수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도대체가 왜 악학계법은 60조에 끝나는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조치원의 그 신현영 수학 교수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서 바로 우리 근데 갔는데